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고작 210만원 남짓한 평범한 직장인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려 1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손에 쥐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서울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혹세에 몸이 나는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가 여러분을 초대할 이야기는 바로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월급 210만원으로 17억 원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한 평범한 공무원의 드라마 같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테크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인간의 고독한 투쟁이자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본 해안,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인내심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분명 뭐가 특별한 비법이 있었겠지. 혹은 운이 좋았겠지. 맞습니다. 운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에 기댄 복권 당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의 비밀,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월급 210만원짜리 공무원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상위 1%에 버금가는 자산가가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대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시련을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거대한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 나아가 인생에 대한 관점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매달 21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여느 직장인들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2010만원. 이 돈으로 과연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월세 내고, 식비 쓰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210만원이라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탈출을 꿈꿨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극강의 절약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친구들과의 모임? 최소화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이나 물건,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거나 가장 저렴한 메뉴로 해결했습니다. 퇴근 후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주말의 외식 같은 것은 그에게는 사치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의 절약은 거의 수도승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살아야 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210만원이라는 월급이라는 틀을 깨부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좁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을 위해 벽돌 하나하나를 허무는 것과 같았죠.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그는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00만원, 1천만원, 3천만원, 한 달에 몇십만원씩, 때로는 100만원 가까이 저축하며 그는 2022년 드디어 5천만원이라는 의미 있는 종잣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여러분, 이 5천만원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숫자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피와 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응축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자산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는 이 소중한 종잣돈을 들고 새로운 전쟁터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 투자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말입니다. 2022년 그는 마침내 5천만원의 종잣돈을 들고 해외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듯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특히 2022년은 주식시장에 발을 담근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한 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주식시장은 마치 쓰나미를 맞은 해변처럼 초토화되고 있었죠. 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종목들은 속절없이 떨어졌고 5천만원이라는 피땀 어린 종잣돈은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피가 마르는 것 같았을 겁니다. 밤잠을 설쳤겠죠. 내가 미쳤지, 왜 시작했을까? 차라리 은행에 넣어둘 걸 그랬나?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수천 번 후회했을 겁니다.
주식 차트의 빨간불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합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손실을 확정하고 시장을 떠나죠. 마치 폭포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에 탄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폭풍 속에서 자신만의 나침반을 믿고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신념이었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떨어지는 계좌를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고의 시간은 훗날 그에게 상상 이상의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나요?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과도 같은 5천만 원이 매일매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과연 그처럼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의 성공과 우리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이 될 겁니다. 그가 투자의 바다에서 좌절하지 않고 버텨냈을 때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라는 두 거대한 파도를 타는 것이었죠. 이 두 기업은 훗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주역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투자할 당시 이 기업들은 아직 잠룡에 불과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분야의 선두주자였지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회자될 뿐이었습니다. 팔란티오 역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이었죠. 마치 깊은 산속에 숨겨진 보석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두 기업의 잠재력을 알아봤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읽으려 노력했고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첫 10만원 월급쟁이가 퇴근 후 짬을 내어 잠을 줄여가며 경제 뉴스와 기업 보고서를 탐독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투자 방식은 마치 장인이 흙 속에서 진흙을 골라내어 명품 보자기를 빚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 끝에 2023년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황제주로 등극했습니다. GPU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수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정부 및 기업들의 데이터 분석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죠. 그의 계좌는 마치 마법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5억이 되고 5억이 10억을 넘어 17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식 투자의 성공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그 해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강철 같은 인내심이 결합된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는 210만 원이라는 한계를 오히려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우리의 흔한 변명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월급 210만 원, 공무원이 순자산 17억 원을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시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돈과 삶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많은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첫째, 소액으로도 투자는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5천만 원이라는 어떤 이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자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투자 철학이라는 것을 그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배우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단순히 남이 좋다는 주식을 맹목적으로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습니다. 2022년의 폭락장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학습과 연구의 연속이며 이 과정이 없이는 어떤 성공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인내심의 가치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조급해하지 않고 기업의 가치가 빛을 발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 인내심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수확의 계절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성공은 조급함이 판치는 현대 사회에 진정한 가치는 인내의 시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는 이제 순자산 17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돈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그는 아마 선택의 자유를 얻었을 겁니다. 더 이상 월급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탈출의 진정한 의미였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품으셨나요? 아니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해 라는 좌절감을 느끼셨나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부를 쌓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공무원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과 기회를 현실로 만들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죠. 오늘 우리는 월급 210만 원의 평범한 공무원이 17억 원의 자산가가 된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재테크 성공담을 넘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는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노력과 해안의 결과였을까요? 물론 시장의 흐름이라는 운도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절약하고 공부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투자의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는 묵묵히 자신의 나침반을 믿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2022년의 폭락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 2023년의 AI 혁명이라는 순풍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투자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극도의 절약,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강철 같은 멘탈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결과였죠. 어쩌면 그의 성공은 투자는 배우는 과정이며 자신을 믿는 인내의 예술이라는 교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나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단정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공무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흥미를 넘어 자신만의 지식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와 사회, 역사와 미스터리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해안을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식의 소용돌이와 함께 더 깊은 지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지식에 대한 갈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